2022년 대한민국, 유례없는 폭우가 한반도를 덮쳤고 우린 기후위기의 공포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하면서 지속 가능한 해답은 바로 숲에 있습니다. 숲은 지구의 가장 거대한 이산화탄소 저장고이자 지구를 숨쉬게 하는 지구의 허파죠. 그 중에서도 열대림은 특히나 그 가치가 뛰어납니다. 한국으로부터 4,466km 떨어진 인도네시아. 왜 우리가 저 멀리 떨어진 동남아시아 숲까지 신경 써야 할까요? 이 숲은 그럴 만한 가치를 품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고자 헤럴드 에코팀은 인도네시아로 향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산림 자원 대국입니다. 남한 면적의 약 19배에 달하는 1억 2천만 헥타르의 방대한 산림을 보유한 국가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기후변화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탄지를 1,500만 헥타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탄지는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탄지란 무엇인가요? 석탄이 되기 직전의 토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시면 됩니다. 그 물속에 나무, 가지, 잎 이런 것들이 수백, 수천 년 동안 가라앉아 있으면서 아직 완전히 이게 흙으로 변하지 않은 그런 토양을 이탄지라고 그래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이탄지가 중요한 원인은요, 이탄지 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육지 토양에 비해서 탄소 저장량이 약 10배 이상에 달합니다. 한국에서는 산불이 한 번 나면 대형 산불일 경우에 2만 헥타르에서 3만 헥타르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산불이 한 번 크게 나면은 100만 헥타르 이상까지도 산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탄지를 산불이 나지 않게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전 지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이탄지 산불은 세계적 재앙입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에선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약 260만 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는데 그 크기가 남한 면적 4분의 1에 달합니다. 산불이 일어날 당시 인도네시아 일평균 탄소 배출량은 미국과 중국을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1997년엔 무려 1170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탄 적도 있습니다. 이때 배출된 탄소가 전 세계 화석연료 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탄지는 불이 붙으면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산불은 지표화라고 그래가지고 그 바깥에서 그냥 훌 타고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헬기가 진화를 하다는데 지상 인력이 진화하게 되면은 바로 불이 꺼지게 되는데, 이탄지는 말 그대로 석탄에 불이 붙었다, 땅 속으로 타들어갑니다. 이 땅 속 뭐 10m, 15m, 20m까지 타들어가기 때문에 불을 끄기가 어려운 게 이탄지 산불이에요. 이탄지는 본래 습지입니다. 당연히 쉽게 불이 나지 않을 텐데 왜 이탄지에 산불이 나게 될까요? 그 이유는 결국 인간에게 있습니다. Menurut Walhi, sawit itu secara fisiologi tubuhnya atau fungsi dari tanaman sawit itu memang dia boros air gitu ya. Misal dia kawasan hutan yang kita tahu betul secara tutupan lahan, hutan itu pohonnya berbagai macam jenis, kepadatannya rapat gitu ya. Terus dia punya fungsi tata air gitu. Tapi ketika dia dirubah menjadi sawit yang boros air tadi, ditanam monokultur berjarak dan luas, maka fungsi penataan airnya itu akan hilang gitu. Begitu juga di gambut dengan model kanalisasi yang dilakukan di gambut sangat mudah sekali untuk terbakar gitu. 이탄지는 본래 습지라서 산불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농민들이 이탄지에 있는 물을 다 빼서 이탄지를 건조한 땅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 농사를 짓고는 합니다. 파전하는 방식의 시스템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불을 냈을 경우에 그게 이제 장기간 대형 산불로 커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탄지만큼 중요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닷가 옆에서 자라는 나무, 맹그로브 숲입니다. 헤럴드 경제 에코팀은 맹그로브 숲을 직접 보고자 베트남 짜빈성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맹그로브 나무를 심고 있는 사회적 기업 맹그로브의 김항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맹그로브 나무는 일단 알려진 것처럼 허파라는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통의 나무들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어서 의미가 있는데, 망그로브 숲이 있는 토지가 일반적인 육지 토지에 비해서 약 3배에서 5배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맹그로브 숲은 육지 생태계와 바다 생태계가 만나는 곳에 있거든요.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맹그로브 나무를 심음으로써 그 나무 밑에 먹거리가 생겨나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다슬기, 소라, 새우, 조개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먹는 그 상위 또 개체들이 생겨나고 해서 굉장히 좋고요.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인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방제림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맹그로브 숲은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흡수하고서 수천 년 동안 이를 토양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그로브 숲에 매장된 탄소는 해초군락지, 염수늪지와 같은 해안 수중 생태계와 더불어 블루카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탄소가 흡수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트레이닝을 요번에 받았습니다. 최고 이제 성장했었을 때 기준으로 했었을 때 1년에 한 6,300톤 정도의 탄소 흡수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동남아 숲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숲의 능력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환경적 가치를 뛰어넘어 경제적 가치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숲을 제대로 지키고 관리하기만 해도 경제적 이득이 생깁니다. 예전엔 나무를 베어내 돈을 벌었다면 이젠 나무를 지켜서 버는 이득이 더 큰 셈이죠. 전 세계가 앞다퉈 인도네시아 등 산림 강국에 손을 내미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UN 기후변화 협약에 탄소 배출을 얼마큼 줄일까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그 계획에 보시면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으로는 우리나라가 원하는 수준까지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감축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그리고 지금까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동남아 지역,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10년 인도네시아와 산림벌채 축소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안에 산림벌채가 줄어들면 노르웨이가 인도네시아에 최대 10억 달러를 지원해주는 협약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나라가 나무를 보호하기만 해도 1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숲에 대한 새로운 경제적 시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예전과 달리 산림을 단순하게 벌채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이제는 기후변화 연계해서 어떻게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재생 가능한 자원이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를 심고 베고 하는 것들은 반복 순환하는 일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산림밖에 없다. 숲은 언제나 우리 인류에게 많은 것을 줬습니다. 목재는 인류가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재료고 식물은 물론 동물까지 생명을 잇게 한 중요한 장소죠. 기후위기의 시대, 숲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갑니다. 질문 이제 자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굳이 왜 베트남까지 가서 맹그로브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라는 질문 많이 하고, 저희 이제 아이들도 그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우리는 국경이 있지만 대기, 공기는 국경이 없다. 기후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우리가 뭐 완벽히 됐다고 해서 이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잘 해오고 있었고 저 하나 정도는 나와서 베트남에서 맹그로브를 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